손매란 박사의 정신건강. 이 시간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정신건강의 주제는요, 강박장애와 내 정신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강박장애는요, 특정한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강박장애는요, 과거에는 이 강박신경증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애는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사고나 행동이 계속 반복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강박사고라는 것은요, 반복적이면서 하지 않으려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생각, 느낌, 관념, 감각 등이 침입하는 것입니다. 또 강박행동은요, 숫자라든가 또 세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거 있잖아요. 세기, 또 확인하는 거, 이런 것을 무엇을 회피하려는 것 같은 의식의 수준에 있고 정량화되어 있는 반복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강박사고는요, 불안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강박행동은요, 불안을 감소시켜 줍니다. 이 강박행동에는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또 확인형이라는 게 있죠. 문이나 차 문을 10번, 20번 혹은 100번까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 여러분 중에 또 이 방문을 많이 확인하신 분 있죠. 이 갔다가 또 뭐 선풍기 또 틀어놓고 또 혹시 또 안 뭐 끄지 않았나 해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자꾸 이제 확인하는 거. 그래서 이제 확인형이 있고요. 또 이제 정확형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의례적인 방식에 따라서 좌우 대칭을 맞추려 몇 시간씩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에 옷을 갖다가 개어 놓을 때 아주 좌우 대칭을 빠르게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면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이렇게 정확형. 그리고 이제 청결형이 있습니다. 주변에 물건을 계속 닦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학교 가가지고 책상을 그냥 수건으로 몇 번씩 닦고 화장지 가지고 또 닦고 뭐 이렇게 해서 몇 번씩 닦는 이런 청결형이 있습니다. 어떤 PD는요, 이렇게 전철을 타면서 위에 이제 손잡이 있잖아요. 이 손잡이가 있으니까 이게 오염됐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방송국에 와가지고 계속 내가 이 손이 오염됐으니까 방송국에 이 오염된 세균이 들어가면 방송이 다 이제 중단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 청결형. 계속 물건을 계속 닦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강박장애를 오늘 하게 되는가요? 어떤 분들은 강박장애를 갖다가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걸 좀 방송을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것하고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반복형이 있죠. 옷을 입었다 벗었다, 또 문을 열고 닫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또 물건을 반복 이렇게 만져보는 거,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반복형이 있고 또 수집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계속 물건을 수집해가지고 집안을 다 그냥 쓰레기통으로 만들어가지고 이혼해야 되겠다고 찾아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계속 밖에 가서 어떤 물건만 있으면 갖다 쌓아놓은 거죠, 집에다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하나가 중요합니다. 사고망상형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런 것을 가르쳐서 혹시라도 영적인 현상하고 연관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고망상력은 어떤 건요?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요,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강박 행동입니다. 폭력적 생각이라든가 차를 타고 가다가요, 움푹 파인 곳에 비닐봉지가 있는데 그것이 시체일까? 이렇게 두려워서 다시 와서 확인하고, 길에 가가지고 신문지를 또 다시 시체인지 다시 확인하는 이런 사고 망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흔히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축사를 한다든가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영적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의 편견이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사고 망상형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요. 숫자 강박형이 있죠. 숫자를 계속
새는 거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강박의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강박장애는요, 전형적으로 10대 후반에서 그리고 20대 초반에 걸쳐서 많이 발병합니다. 그중 3분의 1은요 15세경, 4분의 3은 25세에 발병을 합니다. 남녀 발생 성비는요 사춘기에는 남자가 더 많이 나 어른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2살 먹은 아이도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기혼자보다 미혼자에게 그리고 흑인보다 백인에게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 장애는요 전체 인구의 1.3%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발병 시기는요 임신이나 분만,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아이들은요 한 3살짜리 아이들도 이제 발생한 걸 이렇게 보는데요. 너무 아이들 것도 혹독하게 원칙적으로 규율적으로 길러가지고 얘가 자기의 그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평생 유병률은요 일반 인구에서 약 2 내지 한 3%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공포증, 물질 관련 장애, 주요 우울증 다음으로 이 강박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외래 환자 중요 약 10%가 강박장애라고 합니다. 강박성은요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더 늦게 발병해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강박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박장애는요 뇌병입니다. 왜냐면요 뇌의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발생한 거거든요.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요 기저핵에 선조체에 위치한 피각과 꼬리핵의 필터 기능이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발생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박장애는요 이 스펙트 영상에서 보면요 불안중추의 기저핵이 과잉 활성화되어 있고요 전 대상위가 과잉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요 세로토닌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 뇌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거나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것은 그래서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로토닌의 분비가 안 됐을 때 이 전 대상위가 과잉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울증을 치료하고 강박장애를 치료하는데 정신의학 전문가들이 약이 치료제가 이 세로토닌에 관계된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로토닌 제제와 연관된 물질이 우리가 있습니다. 쉽게 그 시골에 가면요 쇠비름 있잖아요. 쇠비름, 불안장애나 우울장애를 경험할 때 쇠비름을 갖다가 효소로 해서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또 이제 변형계가 과잉 활성화돼서 또 우울증에 걸리고 강박장애도 걸리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시골에서 많이 나는 그 쇠비름, 그걸 가리켜서 성요한의 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님의 정신건강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무료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2-884-759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